자기 마누라나 자기 남편이 지랄이 그냥 이혼이 아니고 자기 마누라나 자기 남편이 지랄일 뿐이지 나머지는 괜찮아요. 투가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럼 투가 안 되고 월지 자체만 격이 됐을 때는 이게 길격일 때는 이게 월지 자체 그냥 하나밖에 없어. 이때 월지를 갖다가 충을 하잖아요. 길격이면 그럼 파격으로 받아요. 파격에 형충파에 충을 받으면 파격이에요. 그런데 흉격은 충돼도 괜찮아요. 흉격은 충이 돼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조금의 차이인데 이만큼 차이, 이만큼. 길격은 이만큼이 차이가, 흉격은 조금 그래도 안 되는 게 좋지. 안 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흉격이 충이 됐다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까울 건자하고 멀 원자 근원의 차이. 이게 이제 선후의 차이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전후라고도 합니다. 가깝고 먼 거, 이거 두 개는 같은 개념이고, 이거 좀 틀립니다. 이거는 그냥 거리적으로 가까운 거, 이거는 앞과 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전후, 선후가 어디가 선이고 후일까요? 여기가 앞이 선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게 비논리 같는데. 아니, 시가 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년이 전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전, 후 이렇게 됩니다.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렇게. 이 건묘화실, 뿌리고 싹이고 꽃이고 열매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원형이정 이렇게. 건묘화실. 그 앞이 선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조상이고 형제궁이고 이 부부궁이고 자식궁이. 이거는 이제 기숙지 미래궁 이렇게. 뒤라 그럽니다. 여기는 뭐예요? 대과거. 이거는 소과거고, 지금은 현재, 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이 년에서부터 전이라 그러고 후라 그러면, 그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게 선후가 이 사주는 이제 이게 선후보다는 일단 선후 개념에서는 이제 여기에 아마 이게 이 초중년 때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이것보다는 대운이 우선합니다. 아마 이런 때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건 이제 상관경관이거든. 하여튼 그럼 이제 이게 말년은 괜찮다라고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가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만일에 이게 두 개가 글자가 바뀌었다. 여기에 기토가 있고 개수가 있다.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좀 걱정이 되는데 혼란스러워할까? 이렇게 돼 있던 이게 바뀌던 성격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성격입니다. 하등의 지장이 없어. 여기에 병화가 있고 개수가 있고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더 가깝잖아요. 이건 더 멀고,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멀어서 이제 이게 안 된다. 요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는 상관 제사를 못 한다. 파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간에 어디든지 있으면 돼. 성격이요. 성격 중에서 이거는 이제 이게 성격 중에서는 좀 빠져. 이거는 이제 이게 가깝고 먼 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성격이면 성격이면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거기서 또 구분해야 됩니까? 격국의 고저가 있는데, 높고 낮음이 있는데, 성격된 거 안에서도 이제 이게 높고 낮음이 있는데, 해야 됩니까? 네. 성격에도 저기 등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거 하면 더 헷갈리지 않을까? 아니, 그냥 성격 때문에 그 성격, 중간, 파격, 이것만 나눠도 안 될까요? 성격에도 급이 있더라고요. 그 파격에도 이제 이게, 그 중격에도 급수, 그러니까 9단계 나눠야 돼. 9단계로. 그럼 이렇게 돼도 성격이야. 그럼 이제 이걸,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건 이제 이게 멀고 가까운 거 차이가 때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파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격이야, 성격. 성격 중에서 이제 자기들 중에서는 빠진다는 거지. 자기들 세계에서 빠진다는 거지. 그죠? 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행태는 어떤 걸까요? 여기에 개수가 있고 기토가 있고 병화가 있어. 이게 가장 좋지. 토극수공. 이게 가장 좋지.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 토극수 하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 기토가 있고 개수가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 요 일간 을목이 목국토 해가지고 개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른 구조로 기토가 있고 개수가 있고 병화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토극수 한다 그랬는데 일간 을목이 목국토 해가지고 개수가 살아나가지고 수국해가지고 상관제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파괴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간의 작용은 없습니다. 일간의 작용도 있는데 만일에 년본 일주사상 년은 천간을 취하고 월은 지지를 취하고 일은 뭘 취해요? 천간을 취하거든. 신은 뭘 취할까요? 안 취합니다. 신은 안 취하지 않습니다. 년은 지지를 취하지 않고 천간을 취합니다. 월은 어디를 취한다고? 지지를 취해. 월간을 취하지 않습니다. 일은 어디를 취해요? 일지를 취하지 않고 천간을 취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만일에 년의 천간의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목극토해. 이거는 재생관 이게 병화 입장에서 년을 본으로 내 뿌리로 보고 이런 주인이게 나거든. 그러면 나의 뿌리를 보자. 나의 우리 집의 가문 뿌리를 보자 이거예요. 년본 내 근본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근본이 좀 약한데요.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이 년에서 볼 때는 이게 정제격에 재생관 했잖아. 재생관 했는데 기토가 상관에서 파격이거든. 이때는 을목이 약심이지. 이때는 일간이 을목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걸 기준으로 보는 얘기, 일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간이 기토를 쳐가지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일간은 빼고, 병화도 이거 빼고, 이렇게 그거 된다.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일단 빼고 예, 빼고 예. 일간이, 그러니까 일간이 을목이 있어가지고 편제가 나타나는데, 이 편제, 만일에 을목이 이 경금이 있고, 만일에 뭐 이 기사하고, 만일에 뭐 이 기사가 될 수 없는데, 된다고 치고, 뭐 갑신 막 이렇게 뭐 갑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하여튼 그냥 뭐 그냥 신을 빼고 그냥, 그러면은 이게 이 정관격에 편제가 있어가지고 재생관격이고 성격이거든.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을목이 목국토 해가지고 재생관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성격을, 파격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중간으로 그냥 내리는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 그런 건 많습니다. 만일에 뭐 정환대 신유월에 났다. 만일에 뭐 정미일주인데, 그지? 그럼 이거 일간이 격을 극하네? 아니.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내가 그랬거든. 이게 상담하면서 적어줄 때, 정화일간인데 신유월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부자이나 처복은 없다 이랬어요. 너는 부자이나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이나 처궁은 약하다. 이별의 가능성?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재성이 튼튼하잖아요. 일간도 튼튼하고, 그 격은 성격돼 있어. 아마 뭐 상관인지 식신생재가 돼 있어요. 격은 튼튼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거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사업체가 있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 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재물, 그러니까 이제 다 합치면 이제 그걸 이제 순자산만 쳐가지고 한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순자산이 300억이면은 1000억대 이상 안 될까요? 사업 규모는? 1000억대 이상 될 걸, 사업 규모는. 그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거 부채 비율을 200% 밑으로 내리기 힘들거든. 구조적으로 200%는 구조적으로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충당금 이런 거 다 부채거든. 뭐 퇴직급여 충당금, 기계 감각 삼각 충당금, 건물 감각 삼각 충당금, 뭐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많아. 모든 충당금은 다 부채예요. 그러니까 200%는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처궁은 별로다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데서 이제 이게 좀 그냥 재물하고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예. 그거 부부 처와 재물의 차이점은, 처는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휴지통에 처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는 부부궁에 이별의 10대 조건이 있어요. 인꼬부부의 10대 조건이 있어요. 재물은 어떻게 볼까요? 오직 2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대운까지 따지면은 이거는 오직 2개밖에 없습니다.
객국의 성패. 성패 또 하나는 뭘까요? 제의 향방. 두 개만 보면 돼. 그러면 철을 볼 때 객국의 성패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봅니다. 객국의 성패하고 파격이다, 성격이다, 그냥 중간격이다 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파격인데 부부관계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인데 이 사람도 성격인데 아마 식신인과 상관이 그 생제를 해요. 하여튼 그걸 이 생제를 그래가지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격인데 부부관계 이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별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냥 재물은 있잖아요. 객국의 성격 파격과 제의 향방.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 그 두 개를 합쳐서 제기통문호. 문호라는 말이 문헌에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유튜브 이런 거 유튜브 하루 이틀인가 날 잡아가지고 100개 넘게 봤는데, 아니, 문호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진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그걸 유튜브 하는데, 아니, 그거 문호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 1번, 뭐 2번, 뭐 3번. 웃기는 소리. 정인격인데 재성이 없어. 무재사주예요. 부자입니다. 그걸 문호를 통해야 됩니다. 그거 문헌에 보면 문호 설명이 나오거든. 그 책을 안 보나 봐, 사람들이. 적천수에도 나옵니다. 월을 택지 정향, 집을 정하는데 방향을 정하는 것 같거든. 이제 풍수이론은 좀 따온 건데, 내가 무슨 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을 정하는 방향이 있거든. 또 이제 이게 그거 지형을 보고 이제 이게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묘지는, 이 시는 뭐라 그랬어요? 묘지혈. 무덤을 정하는, 혈자리를 정하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시는 작은 월이죠. 작은 월. 하루 안에 12달이 있고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작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제기가 문호를 통하면은 돼요. 근데 부부관계는 제기 문호 통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관이 좀 있긴 있어요. 상관이 있긴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정인격인데 재성이 나와서 그럼 마누라 하는 짓거리가 지랄이에요. 그런 건 물론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거는 괜히 했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천간 표유명의 십간론도 있고, 표유명의 십간론 그거는 별로예요. 제가 그거 한 몇 번 읽어봤는데 그거 별로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그 홍정 선생이 쓴 자연법 사주하기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뭐 지성자 부록이라든지 고서에 딱 합당한 이론이거든. 합당한 이론입니다. 자, 천간에서 오직 완성된 기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간목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을목은 그냥 병화는 간목을 성장시켜야 돼요. 정화도 마찬가지고. 무기토는 간목의 토양, 뿌리가 됩니다. 경신금은 간목을 쪼개야 돼. 쪼개가지고 가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간목이 완성된 기물일까요? 아니에요. 간목은 다 자라가지고
범에 벌목하면 안 됩니다. 춘불용금. 범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 어린 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쑤시개 젓가락밖에 못 만들어. 나무젓가락 만들어. 그럼 그릇이 적지. 그럼 가을에 금을 갖다가 써야 돼요. 가을에는 추불용토,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토를 용납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거 갖다가 이게 완전히 그냥 설명을 갖다가 완전히 엉뚱하게 해요. 이 목인데 가을에는 금이 강하니까 토를 용납, 토생금 해가지고 목이 더 약해진다. 이렇게 이따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토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객토하고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가을에는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심으려고 해. 객토를 왜 해? 가을에는 수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다시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병화를 보면 골치 아프지. 꽃을 피우니까 시기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지. 경신금은 이제 이게 감목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가구를 만들든지 뭐 기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임계수는 뭐예요? 감목의 이 생명의 근원이 병정하는 생명을 양육하고, 이거는 생명을 잉태시켜 가지고 발하게 만드는 그 감목을 했던 그 수생목하게 하는 수생목. 그러니까 이게 감목도 완성된 기물 아니에요. 을목이 완성된 기물일까요? 을목 아니에요. 을목의 목적이 뭐예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목을 감고 올라가야 돼. 태양을 가까이서 봐야 돼.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병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감목을 감고 올라가야 돼요. 을목은 임수를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장 목적인 병화를 꺼버려요. 을목은 또 신금도 싫어합니다. 이거 두 개를 제일 싫어해요. 신금을 왜 싫어할까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꽃을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을목인데 병화와 신금이다. 그럼 여자다. 그러면 내 꽃을 꺾어 놓으면 자기 남편이 내 목적을, 내 임무, 내 인생의 목적, 자아실현의 목적을, 자아실현을 꺾어 놓으면 이렇게 해요. 근데 신금이 있고 병화가 있으면 좋거든. 사는 거는 잘 살아. 상관합살격 돼가지고 사는 거는 잘 살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을 갖다가 내 인생을 망친.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오직 완성된 기물은 신금밖에 없어요. 신금은 그냥 빛이 나면 돼요. 깨끗해가지고. 이때 임수는 우유입니다. 보석을 착 씻어가지고 병화 빛이 반짝반짝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뽐내기만 하면 돼요. 완성된 기물이거든. 그 다음 단계가 없어.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신금은 완성된 기물을 갖다가 다시 녹인다. 이거는 미친놈이지. 자기가 빛나는 것이 깨끗해가지고, 임수 깨끗해가지고, 병화, 빛이 나는 게 자기 목적인데, 이거, 정화 용광로가 와가지고, 아니면은 화로불, 모닥불, 자기 완성된 보석을 갖다가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걸 갖다가 모닥불에 집어넣는 놈. 미친놈이지. 그런데 내 돈을 갖다가 내가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갖다가 기분 나쁘다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70만 원 남아있잖아. 70만 원 도망 안 가. 재물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기 마누라를 갖다가 모닥불에 집어넣어가지고 30%가 불탔어요. 70% 남아있어. 자기 마누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누라. 도망가지. 붙어 있겠어요? 70%도 가버린다니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누라 있잖아요. 돈은 도망 안 가. 내가 그냥 뭐 100만 원 중에 30만 원 엉뚱한 짓을 해서 그 70만 원 도망 안 가요. 근데 이제 자기 마누라한테도 똑같이 해. 이 30만 원 엉뚱한 짓을 해서 70만 원도 가버린다니까. 그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 부자인데 왜 도망갔어? 그런데
아니, 왜 도망갔으면, 이거는 무슨 짓 했길래 도망갔으면, 이거는 내가 안 물어봤어요. 못 물어보겠더라고. 여자가 도망가는 경우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경우는 남편 성격이 괴팍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미친 짓거리 하는 거지. 보석을 갖다가 완성된 완제품을 갖다가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는 거야. 달달 볶거나. 근데 남한테는 이게 안 그렇거든. 남들한테는 참 좋아요. 이 편제의 특징이 대인관계 참 좋거든. 남한테. 근데 왜 여자한테, 자기 마누라한테, 자기 마누라한테는. 하여튼, 그거, 그 다음에 또 물산론 그건요. 그거 잠실에 있는 김원이라고 있어요. 남자입니다. 김원이 이 김원이라는 게 기상론이라는 책이 참. 김원희. 예. 저기 남자입니다. 예. 기상문, 물상문 책진사. 예. 그거 세 권인가 여섯 권인가 아마 그거인데 그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기상론 이거 하나는 괜찮아요. 기상론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 부산 박도사 그거 6대 노트 있잖아요. 6대 노트 중에서 한 권이 물상론이거든. 그러니까 여섯 권, 그러니까 부산 박도사 그거 10대 보물이 있는데 10대 보물이 그 재산 선생님 역명은 역학계 이름은 박재산이에요. 본명은 저 말 못합니다. 본명은 저 말 못합니다. 말해도 되는데 하여튼 말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거 이 박재현 재산은 호고 역학계 이름은 역명은 재현 별명은 부산 박도사. 재산 선생님 그거 이제 이게 10대 보물이 있는데 6대 강의 노트. 6대 강의 노트 그거 이제 이게 제가 진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요. 손으로 필사인 건지 아니면 원래 진본을 복사한 건지 제가 보면 알아요. 필체를 똑같이 그냥 섭자재에다가 옮겨 적었다. 그래도 그거는 안 돼. 필체 가지고는 아니고 그 진본이라는 걸 갖다가 흔적을 남긴 게 있어요. 그건 복사해야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10대 보물 중에서 이제 이게 3대 수첩. 재산 선생님이 유일하게 자기 친필로 남긴 게 수첩이에요.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이, 수첩이 3권인데,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삼명통해에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경험 좀 들어가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삼명통해 이론. 그 자기 경험도 들어가고, 3대 수첩. 3대 수첩. 수첩, 이거는 이제 이게 사주 이론만 들어간 수첩입니다. 다른 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간명지. 실제로 간명한 거, 간명지. 그거는 이제 이게 F 용지보다 큰 걸 뭐라 그러는가? B4 용지입니까? B5? B5 아닌데 B4. B4 용지. B4 용지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그거 써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원본을 주지. 복사본은 자기가 가지고 원본을 손님한테 줘요. 그건 이제 그걸 10개를 부산 박도사 10대 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6대 그거 이 노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강의 노트. 강의 노트 그거 이제 이게 재산 선생님 9대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 사람이 다 쓴 거예요. 필체가 전부 6건 다 필체가 똑같아. 지금도 그 사람이 원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첩 2건 가지고 있고, 간명지 가지고 있고, 3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2건만 가지고 있어요. 수첩은. 그 이제 이게 원본을 가지고 있지. 근데 그 공개를 안 해. 그런데 6대 강의 노트 있잖아요. 이거는 인터넷에도 나돌아다니고, 막 이게 개나 소나 아무나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부산 박도사 강의 노트인지를 모르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 기상론 있잖아요. 그 김원희가 쓴 그 잠실에 있는 지금 아마 그거 옛날 전에 그거 한 10몇 년 전에 그 중풍 걸렸다 그러던데.
돌아가셨는지 안 그런 모르겠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그분이 기상론 있잖아요. 부산 박도사 강인호트 물상론 걸 그대로 보고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그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출판하기 전에 원고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기가 차. 근데 그거요 불법 아니에요. 지적 소유권이 없어. 지적 소유권. 그 앞부분은 이제 이게 토시 좀 틀리게 적었어요. 뒷부분은 토시까지 똑같아요. 김은희가 쓴 그 기상론 그거 3권인가 그래요, 기상론. 아마 5권, 6권 중에서 그 3권 그것만 보면 돼요. 나머지 보지만. 김원희의 기상론 세 권이요? 예, 3권. 세 번째? 예, 예, 권 3. 권 3. 예. 아마 여기 제가 있을 건데. 제가 전에도 또 한번 산 것 같은데? 예.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거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는 격이 투과는 안 돼서. 격이 조금은 좀 약해요. 이게 이제 그거 자평진전에 보면은 격의 변화를 논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변격, 격의 변화를 논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변격, 변할 변자, 격격자. 자평진전이면 박영창 교수님이 다시 또 번역했으니 그 책 말씀하는 거죠?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거 말고 해와 달에서 나온 거 원래 옛날에 한 20몇 년, 한 30년 전에 번역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래요? 예. 새로 번역한 거, 박영창 교수님이 그거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 번역하고 출판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왜, 그래가지고, 하도 자기가 그 번역한 게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직역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옛날에 그거 나온 거 한 30년, 95년, 95, 2000